목포시의회가 화장장을 직영 운영하라며 민간 위탁 사업을 최종 부결시켰습니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운영 정상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남 지역 학생들이 특별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습니다. 일본 군함도를 찾아 일제강점기 시대 강제징용자들의 애환을 담아냈습니다. 조선 후기 실학자 정약전 선생이 쓴 우리나라 최초의 해양생물학 서적 다산오보가 있습니다. 강진 다산박물관에서 다산오보를 그림으로 재해석한 전시회가 열려 눈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광양 지역의 사회단체 43곳이 모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김장을 담갔습니다. 1,004포기가 목표였지만 동참 행렬이 이어지면서 1,600포기를 나눌 수 있게 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 뉴스입니다. 목포시의회가 화장장 운영 민간 위탁 사업을 최종 부결시킨 가운데 박홍률 목포시장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 시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15년부터 추진돼 온 목포시 화장장 민간 위탁 사업은 공무원의 정수 문제와 노조 파업 등 비상 상황 대처 문제, 재정적 부담 가중의 사유로 목포시 직영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화장장을 운영하고 있는 민간 위탁법인이 9억 5천여만 원을 횡령해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형이 확정된 상황이어서 목포시는 해당 법인과 계약을 해지하고 장사시설 운영 정상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시는 비리 재발을 방지해 건전하고 안정적이고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목포시의 부결에 따른 행정 절차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용과 시민분들께 겪게 될 우려와 어려움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과 송구스러움을 전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로 활동한 신채호 선생이 남긴 글귀입니다. 자랑스러운 영광부터 고된 시련까지 지나온 역사를 올바르게 인식해 미래를 도모해야 한다는 의미인데요. 전남의 학생들이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으로 끌려간 강제징용자들의 애환을 담은 다큐멘터리를 제작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4명의 학생이 모여 선생님의 설명을 귀담아 듣습니다. 이들이 찾은 곳은 아소시멘트 희생자 위령비가 세워진 현장입니다. 위령비는 일제강점기 일본으로 끌려와 석회암 광산에서 채굴 작업을 하다 숨진 조선인 노동자들을 애도하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해당 장면은 전남 영암 3호고등학교의 미디어 활동 동아리 컬처웍스가 촬영했습니다. 학생들은 교과서 속 단 3줄에 그친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징용 사례를 깊게 들여다보기 위해 다큐멘터리 제작을 기획했습니다. 이후 컬처웍스는 지난 7월 6박 7일 동안 일본을 방문해 수천 명의 조선인이 강제로 노역했던 아소탄광을 비롯해 구남도와 우토로 마을 등을 답사했습니다. 장소 섭외부터 촬영, 편집 등 모든 과정을 기획했고 1차 편집을 거쳐 다음 달 최종본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강제 동원으로 일본에 끌려가셨던 분들의 끝나지 않은 이야기, 그리고 돌아오지 않은 미완의 귀환이라는 이름을 지었는데요. 네, 올해 12월 말에 만들어지는 이 다큐멘터리는 교내에서 시사회도 진행할 예정이고 저희 학교 유튜브에도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또한 내년에 진행되는 다양한 대회에 출품하여서 이를 많이 알리는 노력을 하고 싶습니다. 지도교사는 역할을 최소화하는 대신 학생들을 대상으로 역사 배경을 교육하고 다큐멘터리 홍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작하는 과정에서 모든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어요. 아이들이 스스로 그런 것도 부딪혀보고 하면서 스스로 헤쳐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동아리 컬처웍스가 이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를 기획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전남교육청의 청소년 미래도전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역사와 문화 등 주제를 선정해 체험학습을 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9년부터 올해까지 약 2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앞으로도 학생들의 다양한 체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사업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뭔가를 한번 펼쳐보고 싶다. 우리의 것들을 한번 보여주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국외에 나가서 이런 캠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꿈을 향한 도전의 즐거움을 배워가는 아이들의 열정이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조선 후기 실학자인 정약전 선생이 유배중에 쓴 우리나라 최초의 해양생물학 서적인 자산어보가 있습니다. 강진에서는 이 자산어보를 그림 형태로 재해석한 특별한 전시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첨단 기술이 결합된 이번 전시는 실학 정신의 가치를 되새기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장혜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바다에 있는 해양 생물을 분석하고 섬 사람들의 삶을 기록한 정약전의 자산어보. 그가 꿈꿨던 그림 형태의 백과사전이 200여 년 만에 실사화됐습니다. 방문객들은 정약전 선생의 해양 생물 분류 방식을 그림으로 배우고 소라 모형을 통해 섬 사람들의 경험담을 듣습니다. 방문객들은 자신만의 방식대로 해양 생물을 분류할 수 있어 흥미롭다고 말합니다. 평소에는 해양 생물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여기에서 자산어보에 나오는 그런 물고기들을 보면서 조금 더 이제 관심이 생긴 것 같아요. 원래 정약 선생님에 대해서만 알았는데 정약 선생님의 자산어보를 더 잘 알게 되었고 정약 선생님의 분류 방법을 알게 되었어요. 이번 전시는 정약전 선생의 일생과 해양 생물의 이름과 쓰임, 그림 백과 등 모두 6개의 주제로 마련됐습니다. 체험형 프로그램과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방식으로 콘텐츠를 선보였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해양 생물의 이름과 특징을 작성하면 이렇게 그림 백과 자산어보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또 자산어보에 기록된 131종의 해양 생물 유래를 영상 형식으로 쉽게 풀어냈습니다. 정약전의 바람대로 그림으로 풀어보자고 해서 그림으로 다시 쓰는 자산어보를 저희가 제목으로 정했고요. 그리고 이 안에는 그림으로 풀어내는 관람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번 전시는 실학자 정약전의 학문적 열정을 재조명하는 자리로 내년 5월까지 강진군 다산박물관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광양 지역의 사회단체 43곳이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겨울 김장김치를 나누기 위해서인데요. 당초 1,004포기가 목표였지만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모아지면서 김장김치 1,600여 포기를 만들어 나눴습니다. 보도에 서경 기자입니다. 기다란 줄을 지어 절임 배추에 김칫솔을 버무리고 있는 사람들. 주부 구단들답게 배춧잎 한 장 한 장마다 맛깔스러운 김칫솔을 담뿍담뿍 치댑니다. 한편에서는 절임 배추에 간수를 빼내는 작업도 한창입니다. 무거운 배추를 나르고 들어 옮기는 일도 여기저기서 분주히 해냅니다. 광양 지역 사회단체 43곳이 함께한 1,004포기 김장김치 담그기 행사. 단체마다 회원 5명씩 200여 명이 모여 산더미처럼 쌓인 배추에 금세 빨간 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더 날씨가 유난히 춥다고 하는데 좀 더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다양하게 정말 필요하신 분들 꼭 맛을 볼 수 있도록 돌아갈 수 있도록 따뜻한 한 끼 밥 한 끼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담근 김치는 광양읍 지역 어려운 이웃에게 모두 돌아갑니다. 연말연시 나눔 행사는 많지만 기업이나 큰 규모의 단체가 후원하는 김장김치의 경우 특정 시설에 한꺼번에 기부되는 게 대다수인 상황. 광양 지역 43개 단체들은 추운 겨울 김장김치 한 통이 절실한 광양읍 지역 소외 이웃을 발굴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광양읍에서만 970여 가구를 파악했습니다. 사회단체 회원들은 김장김치 9리터씩 1000여 통을 만들어냈고 970가정에 각각 배달까지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전할 때 그냥 이게 없어서 준다 이런 생각 갖지 마시고 그냥 내 부모라는 생각으로 김치를 담아 왔으니 이렇게 맛있게 드셔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정인화 광양시장도 고무장갑을 끼고 김장 버무리기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회원들의 따뜻한 마음들이 추운 겨울을 녹여내는 것 같다며
어려운 이웃들을 한마음으로 응원했습니다. 봉사자들의 정성이 정말 함께 이렇게 뭉치다 보니까 이렇게 큰 일을 해내는 것 같아서 정말 기분이 좋고 뿌듯합니다. 광양 지역 43개의 사회단체가 함께한 광양읍 통합 천사포기 사랑의 김치. 서로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한데 모아지면서 따뜻한 온정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완도 해양경찰이 청산도 국산항 인근 암초에서 좌초된 어선 9.7톤급 규모의 A호를 구조해 승선원 전원을 구조했습니다. 완도해경은 지난 20일 오후 4시 반쯤 청산도 북방 인근 1.6km 해상에서 A호의 다지 해저에 고정되지 못하고 탈락하면서 조류의 영향으로 암초에 좌초돼 경비함정을 급파한 다음 승선원 4명을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완도해경은 조업을 할 경우 닻이 제대로 고정됐는지 수시로 점검하고 닻의 상태가 이상이 없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여수 화정면 남도 선착장 인근 해상에서 1톤급 어선이 4톤급 선박의 닷줄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1일 새벽 3시 41분쯤 어선 A호는 입항 과정에서 계류하고 있던 선박 B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B호의 닷줄에 부딪힌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 사고로 A호 승선원인 60대 여성이 경미한 부상을 호소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경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문금주 국회의원이 쌀값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문 의원은 지난 20일 결의안을 내고 정부가 쌀값 정상화와 수급 안정을 위해 명확한 쌀 가격 목표를 제시하고 신속한 대책을 수립해야 하며 식량 자급률 향상과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방지 등에 대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정부가 쌀 가격을 20만 원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했지만 지난해 11월 쌀값 하락이 시작된 이후 1년여 동안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순천시가 내년 예산을 1조 4,888억 원으로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순천시는 핵심 사업 109건에 예산의 31.7%인 4,726억 원을 반영할 계획이며 올해와 비교해 39% 늘어난 수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제 활력을 위한 순천 사랑 상품권 15% 특별 할인 50억 원, 도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연항들 도시개발 사업 853억 원과 시민광장 조성 사업 100억 원, 민생 안정을 위한 출산 장려금 72억 원 등이 편성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예산안은 시의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다음 달 18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입니다. 목포시가 내년도 본 예산을 1조 28억 원으로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올해보다 183억 원이 늘어난 규모로 일반 회계는 158억 원이 증가한 9,133억 원, 특별 회계는 25억 원이 늘어난 894억 원으로 구성됐습니다. 목포시는 내년도 예산을 통해 사회복지에 4,370억 원, 문화와 관광 분야에 648억 원, 환경 분야에 622억 원 순으로 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고흥에서 재배된 유자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줄었지만 수매 가격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고흥 유자 생산량은 8,400여 톤으로 지난해 80% 수준으로 집계됐으며 수매 가격은 평균 1kg당 4,000원 안팎으로 거래돼 지난해보다 30% 올랐습니다. 고흥군은 올해 고온과 잦은 비로 개화율이 떨어져 생산량은 감소했지만 생산과 품질이 우수하고 국내외 수요가 늘면서 농가 소득액이 지난해보다 약 7% 증가한 178억 원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